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과 지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이 지리는 시리즈, 외국 영화 속 지렸던 한국의 모습들 시작한다. 먼저 제작진들이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한국 관객들을 갸우뚱하게 만든 영화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영화는 바로 007 어나더 데이입니다. 북한과의 대결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제대로 노출되었던 영화이죠. 하지만 문제는 제작진들이 한국에 매우 무지했다는 것. 전혀 한국스럽지 않은 논을 필두로 우리나라에 물소를 서식시켜버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면에서 한국보다는 동남아에서 촬영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함경남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마이애미 뺨치는 지리는 파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북한군 역을 맡은 배우들의 한국어 수준이 압권이었죠. 누구야? 뭐라 뭐야? 분명히 심각하고 긴장되어야 할 순간에 너무나 귀여운 발음으로 인해서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잡아! 전혀 몰입이 되지 않는 대참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비하인드로 한국장교 문대령 역으로 처음에 차인표에게 캐스팅 제안이 갔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영화 내용을 확인한 뒤에 무분별한 북한 비하와 남북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한편 문대령의 신복으로 나왔던 이 친구는 훗날 백악관 최후의 날에서도 북한군으로 등장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납치하는데요. 사실 이 배역에도 먼저 이병헌이 출연 제의를 받았었지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설거지 전문 배우. 팀버튼의 영화 빅피쉬에서도 북한군이 등장하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극비문서를 탈취하는 씬이었죠. 이것이 왜 이렇게 모자라? 이게 모자라. 아니, 너는 누구야? 발전소 설계도를 훔쳐오는 임무였지만 그 설계도의 제목은 다음은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했던 독특한 설정의 헐리우드 영화 콜로설인데요. 미국에 있는 주인공 앤 해서웨이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초대형 괴수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설정의 영화였죠. 즉 아무것도 모르는 해서웨이가 단지 걸어가거나 춤을 출 뿐인데 서울에서는 초대형 재난이 발생합니다. 일단 서울이 파괴되는 것도 좀 슬펐지만 한국인과 서울의 촌스러운 묘사 그리고 어설픈 한국어로 한국 팬들에게 욕 좀 먹었던 영화이죠. 늦었네. 내일 다시 찾아보자. 안 돼. 하지만 영화적으로 작품성 하나만큼 쓰레기야. 원래는 서울이 아닌 도쿄를 배경으로 촬영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일본 배급사와의 법적인 문제로 서울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Are you ready, doctor? 가까운 미래,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영화 다운사이징에서도 한국이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지리는 기술 시연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순간 다른 나라의 여러 도시들과 더불어 강남과 노량진의 수산시장도 등장합니다. 또 먼 미래,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도 있는데요. 배두나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유명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입니다. 총 6개의 이야기 중 5번째 이야기 네오서울 편인데요. 2144년 해수면 상승으로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버린 아시아에서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고 그로 인해 한국어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영화 내에서 비누팩 음료부터 근데 비누를 왜 먹는 자동차, 수많은 한국어 간판들과 태그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44년도에도 굳건한 찜질방과 성형외과가 눈에 띄는 전설의 영화 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쇼스키 자매의 영화로서 수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었는데요. 한국이 주 배경인 만큼 개봉 전 두 자매가 무릎팍도사에 출연까지 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존나 망했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 비록 짧은 분량으로 등장했지만 한국의 명소들을 알차게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도 있었는데요. 바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일종의 오게티가 존재했죠. 물론 영화를 관람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재미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어벤져스의 지렸던 공간이동술인데요. 먼저 세빛 둥둥섬 연구소에서 출발한 트럭은 어느 순간 청담대교를 타고 있고 분당 방면으로 향하던 트럭은 순식간에 상암동으로 날아와 싸움을 시작하죠. 그곳에서 캡틴이 방패를 떨어뜨리는데 그 방패를 주워든 위도우 누님의 위치는 갑자기 강남 한복판 그리고 몇 초 뒤에 동부간선도로 탄천에서 싸움을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63빌딩 근처까지 도달하는 시공간 초월 액션씬을 선사합니다. 미스터 손 보고 있나? 부산의 광안대교와 자갈치 시장이 등장했던 블랙팬서도 이 시리즈에 빠질 수 없겠죠.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살구치기 아주머니와 살구치기 좋아하느라고. 나이로비 누님의 자강두천 씬. 나이로비에서는 친구들이 부자예요. 대충 어디서 섭외해온 것 같은 살구치기 아주머니의 실제 스펙은 사실 굉장히 화려합니다. 1982년부터 작품 활동을 해온 베테랑 배우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드 로스트에서 꽈찌쭈의 어머니 역으로도 출연했었고, 전설적인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전광판 모델로도 등장하죠. 게다가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의 맨해튼 음악학교 음악 석사, 바이올리니스트, 태권도 유단자, 심지어 최면술 자격증까지 보유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합니다.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에서는 전설적 배우 알파치노의 어눌한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작중 다국어에 능통한 악마의 설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가 여는 문 하나마다 여기씩 믿을 필요 없어. 뭐를 할까요? 하지만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는 연출팀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 같은 괴상한 문장을 퍼댔죠.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심화 버전이 한 개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말할 게 아니야. 이런 미국에서 영화 생활 할래니 한심 먹은 그래. 바로 고전 영화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에서 한국말로 영화 전개와 전혀 상관없는 신세 한탄을 하는 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팬들에겐 지혜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무조건 말하라니 한심하군. Now, bring me the prisoners. 그냥 한국어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감독의 요구에 나중에 이 영화를 볼 한국인들에게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는 오픈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B급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에서도 한국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김정은을 인터뷰하러 떠나는 토크쇼 제작진들에게 김정은 도살 아니 암살 제의가 온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 어색한 한국어와 내가 그 새끼 헌대했어는 안 돼! 잘못 사용된 단어와 문장들로 인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주의가 주 위로 적혀있고, 심지어 미국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를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항복한다는 의미의 문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을 암살한다는 내용에 빡쳐버린 돼지새끼 몹시 화가 난 정은이 형이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해당 영화를 비난하며 상영 금지 요청을 했었는데요. 심지어 북한은 영화사인 소니를 상대로 해킹까지 해버리고 해당 영화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까지 하며 개봉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데 성공하고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화들처럼 여러 외국 영화들이 어차피 알아듣지 못한다는 안일한 전제하에 한국어를 대강대강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Yes, I would like to learn Korean. 하지만 영화 예스맨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천천한 친구 역할인데요.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비록 발음은 어색하지만 내용 전개에 맞는 정확한 표현과 문장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짐 캐리가 극중 자주 등장하는 한국어를 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한국어 개인 과외를 받는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가장 유명한 장면은 정준하 씨의 안부 클립인데요. 정준하 씨는 어때요? 정준하 씨는 요새 유튜브 채널 정준하 소머리 국밥을 운영 중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국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등장하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2015년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 베케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언어 설정을 바꾸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한국어 안내 음성이 나오는 씬인데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찰진 한국어로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은 엔딩 크레딧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영화 더 문에서는 우리에겐 일어날 리 없는 재수없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사랑이라는 한국어를 달 기지 내부에서부터 우주복에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심지어 8종 마크에선 태극기까지 확인할 수 있죠. 이는 해당 영화 감독 덩컨 존스의 한국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옛 애인이 한국인이었고 영화의 주제와 부합하는 단어가 사랑이었기에 한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한 당시 그는 박찬욱 감독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너무 좋아해서 올드보이를 오마주한 장면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추후 영화 속 지렸던 오마주들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한류 붐을 일으킨 한국 노래 강남스타일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제작사 워킹 타이틀은 어바웃 타임과 노팅힐 등을 통해 본국보다 더 큰 수익을 벌어다준 한국 관객들을 위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 흥행 수입이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죠. DC 코믹스의 원작 드라마 루시퍼에서도 한국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악마가 인간계로 넘어와 생활 중인 설정의 판타지 드라마인데요.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숨기지 않는 당당함에 I am the devil. 지랄하고 오히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자신이 가진 7가지 고유의 능력으로 자빠졌네. 사건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능력은 안녕 마엑상.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들리는 익숙한 노래, 바로 샤이니의 루시퍼입니다. 심지어 CL의 멘붕도 잠깐 나오죠.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선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플래시를 연기한 에즈라 밀러는 플래시의 매니아틱한 설정을 살리기 위해 K-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는 블랙핑크의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또 헐리우드 영화 속 한국 제품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98년도를 풍미했던 괴수 영화 고질라입니다. 일본 참치배 공격으로 잔해를 살피던 중 발견된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 참치캔. 지금은 단종된 동원의 IQ 참치였는데요. 당시 영화의 소품 담당자가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구입한 참치캔이 동원 제품이었던 것이죠. 당시 동원 측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해당 영화 장면을 활용한 판촉 광고를 하는 등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화 롱샷에서 샤롤리즈 테론 뒤편에 보이는 녹차김부터 영화 디테일즈에선 마당에 들어온 너구리를 퇴치하기 위한 고춧가루, 영화 아메리칸 울트라에선 너구리 컵라면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구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고파.